자, 먼저 오픈CV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저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 구조하고 거기서 하나하나의 픽셀을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맷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자료 구조가 오픈CV에서 그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료 구조인데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기본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맷이라고 하는 요 C++ 클래스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 맷 클래스의 오브젝트에 이미지가 저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부 구조를 뭐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헤더고요. 헤더에는 이제 이미지에 대한 제일 기본되고 중요한 정보들 뭐냐면 이미지의 해상도, 가로 곱하기 세로, 그리고 그 이미지가 몇 채널로 되어 있는지, 채널의 개수, 채널이 한 개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그레이스케일이에요. 흑백이란 말이죠. 그리고 채널이 세 개다라고 하면 컬러가 되겠죠. 뭐 네 개도 있습니다. 네 번째 채널은 뭐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무슨 뎁스라든지 아니면 투명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헤더에는 핵심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게 칼라인지 그레이스케일인지 해상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그 픽셀 하나하나가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표현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8비트 정수인지 16비트 정수인지 아니면은 32비트 플로팅 포인트로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을 헤더에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제 픽셀 정보 자체가 들어있는 거는 이제 바디가 따로 있다. 바디가. 그래서 헤더의 한 자료 구조는 이 바디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포인터가 있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요 철학이 되게 중요합니다.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헤더가 바디를 가리킨다.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픈CV 이미지를 저장하는 기본적인 자료 구조 맷 타입 맷이라고 하는 요 클래스 오브젝트 얘네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M도 있고, 뭐 N도 있고, 뭐 Y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이런 어사이먼트 문을 이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M은 N이다. 그러면은 뭐가 할당되는 거냐면은 헤더가 복사되는 거예요. 헤더가. 바디는 복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원래 M의 헤더도 있었고 N의 헤더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헤더의 값이 여기로 그냥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또 카피 되겠어요? 여기 n에서 가리키던 바디가 있었겠죠. 그죠? 그 바디에 대한 포인터도 복사가 되니까 결국 n과 m이 같은 바디를 서로 공유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 어사이먼트만 하면요. 그래서 그냥 어사이먼트만 하면은 서로 같은 그 픽셀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m하고 n하고 메모리를 독립적으로 따로 가지게 하고 싶어. 이 내용도 n의 바디 내용도 m에다가 따로 복사해라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의 함수가 제공됩니다. 클론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클론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은 바디 부분을 카피해서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바디 부분은 결국 픽셀 정보가 들어가는 경우인데 가로폭을 width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number of columns라고 합니다. 세로 길이를 이제 영어로 height라고 하겠죠. 다른 말로는 number of row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컬럼이 100개고 로우가 뭐 60개다. 그러면 전체 픽셀의 개수는 6000개가 되겠죠. 그리고 6000개의 픽셀인데 픽셀 하나하나가 컬러인 경우는 이렇게 RGB 3개로 이루어진다. 레드, 그린, 블루. 근데 이제 오픈CV에서는 이렇게 RGB 순서로 저장이 안 되고요. BGR 순서로 저장이 된다는 것도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두 개 얘기했어요. 하나는 카피, 그냥 어사이먼트를 해서 복사하면은 예, 픽셀 값을 공유하게 된다. 바디를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각 픽셀에 컬러 값이 저장될 때 채널의 순서가 RGB가 아니라 BGR이다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것이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잠깐만 주의사항은 아니고요. 잠깐 설명하자면은 픽셀 타입, 헤더에 저장되는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픽셀 하나하나의 타입이라고 했는데 이 픽셀 타입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상수들이 오픈CV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CV 언더바 8UC3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의미가 뭐냐면 각각의 채널은 8비트 언사인드다. 그리고 그런 채널이 3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컬러죠. 24비트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8UC1 이렇게 되는데요. 8비트 언사인드고 채널 하나하나는 채널의 개수는 총 1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레이스케일 옛날에 흑백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CV 언더바 뭐 이렇게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16U 뭐 C3 이런 것도 있고요. 16비트 언사인드 3개의 채널 뭐 32F C3 이런 것도 있고요.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3 채널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이 여기에 있는데요. 자, 맷 오브젝트를 선언할 때 MATM 이렇게 선언해도 되지만 MATM하고 사이즈를 미리 가르쳐 줘도 돼요. 로우가 얼마고 컬럼이 얼마고 픽셀 탑이 뭐다 이렇게 정보를 다 주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15,20 CV86C3 그러면은 이거는 컬러고 24비트구나. 그런데 15가 로우고 20이 컬럼이라는 거예요. 그 로우가 먼저고 컬럼이 뒤에 가요. 그러면 로우가 먼저 온다는 말은 이 높이가 15고 그 다음에 C20이라는 것은 여기 컬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초기값까지 같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로우, 컬럼, 픽셀 타입 그리고 이니셜 밸류 해서 이 이니셜 밸류는 픽셀의 이니셜 밸류입니다. 픽셀이 예를 들어서 뭐 600개가 있다, 6000개가 있다면 6000개가 모두 똑같은 값을 가지게 하는 초기화예요. 픽셀마다 다른 값을 줄 수는 없고요. 모든 픽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는 00255인데 0,0,255는 컬러 값이 BG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루, 그린, 레드. 예. 그래서 레드 빨간색만 255, 8비트 컬러니까 255가 제일 큰 값이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청색으로 된 거 원한다. 그러면은 255,0,0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근데 주의할 건 여기 나타납니다. 요거를 로우하고 컬럼의 개수를 이렇게 숫자를 하나하나 직접 써줄 수도 있지만 사이즈라고 하는 또 다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사각형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이 사이즈 안에 인자 두 개가 이제 높이와 폭이 되는데 이게는 위드스를 앞에 써요. 폭을 먼저 씁니다. 폭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하이트를 씁니다. 예, 이 하이트가 로우잖아요. 그러니까 로우하고 컬럼하고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앞에서는 15가 뭐라 했죠? 로우 콤마 컬럼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이즈를 쓸 때는 컬럼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로우가 뒤에 가요. 예, 위스 곱하기 하이트다. 이렇게 됩니다. 뒤에는 이제 똑같고요. 여기 스칼라라고 하는 거 나오는데 스칼라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플로팅 포인트 값을 묶어주는 건데 한 개에서 4개까지를 묶음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픽셀의 값을 나타내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스칼라라고 하는 이 클래스, 그 다음에 사이즈라고 하는 클래스 또 새로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오픈CV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거예요. 맷 0, 1, 2, 3, 4, 5 이렇게 이 6개의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각각의 이미지의 초기 값을 지금 여기는 50, 100, 150 이렇게 줬고 채널이 한 개니까 이건 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이즈를 이용해 가지고 초기화를 하고 있는데 사이즈 200,100이면은 그냥 사이즈 안 쓰고 로우 컬럼 쓸 때랑 같은 크기죠. 예. 폭이 가로가 200이고 높이가 100이다 이런 뜻이죠. 이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건 이제 칼라예요. 3채널짜리니까. 그래서 0,0,255 그러면 요거는 BGR이니까 레드, 요거는 블루, 요거는 지금 보면은 레드하고 블루하고 앞에 게 블루죠. 블루하고 레드하고가 맥시멈으로 그러니까 그린이 하나도 안 들었네요. 그래서 블루하고 레드가 1대1 비율로 섞인 컬러가 됩니다. 요거는 마젠타라고 하는 컬러. 요 컬러 값이에요. 자, 요거를 IMCO로 화면에다가 지금 띄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M0는 50인데 거의 새카맣게 보이죠? M1, M2, 그 다음에 여기 M3, M4, M5는 컬러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웨이트 키라는 함수는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무한대 시간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키보드 입력할 때까지 프로그램의 실행이 멈춰 있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어떤 오픈CV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 할 때 그 이미지의 내부 값을 액세스하는 여러 방법들인데요. 점 타입 있고 점 뎁스가 있는데요. 이 점 뎁스라고 하는 것은 바이트 개수를 리턴해줘요. 하나의 매트릭스 엘리먼트, 즉 픽셀 하나가 몇 바이트로 되어 있냐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 타입은 요거는 그 어떤 상수값이 리턴돼요.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상수값. 예. 그래서 요거는 숫자가 나오고 요거는 어떤 상수값이 나오는데 상수값도 뭐 숫자죠. 근데 요 숫자는 뎁스의 숫자는 몇 바이트인지 넘버 오브 바이트가 픽셀이 하나가 몇 바이트로 구성됐는지 그게 이제 리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의 픽셀을 액세스하는 방법은 at이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맷 자료 구조의 멤버 펑션 중에 a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at 괄호하고 여기다가 row 컬럼 좌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t하고 여기다가 뭐 0, 0 하면 0,0 요 윗자리에게 찾아지고 여기다가 10,20 하면은 low로 여기가 10픽셀만큼 내려간 거, 그 다음에 컬럼으로 가로 쪽으로 20픽셀만큼 간 그 위치에 해당하는 픽셀 값을 액세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컬러인 경우에는 채널이 3개니까 여기에 요 리턴된 값이 어레이로 리턴되니까 몇 번째 채널을 볼 건지 요 채널 값은 컬러인 경우에 0에서 2까지 중에 한 숫자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게 템플릿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가 리턴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컬러인 경우에는 103B 103바이트 벡터 타입이다 이 말이죠. 103B 요거를 타입으로 명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컬러 이미지에서 하나하나의 그 채널 값들을 액세스하는 예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M이라고 하는 요 맷 타입에 지금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각각의 로우, 그 다음에 각각의 컬럼 이중 루프를 돌면서 로우가 I고 컬럼이 지금 J가 되겠죠. 예. 그래서 컬럼이 J니까 여기 J 인덱스가 뒤에 가요. 로우가 앞에 오는 거죠. 로우 콤마 칼럼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m.at하고 103b 하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i, j 하면은 픽셀 하나를 액세스한 거고 이게 컬러인 경우에는 또 바이트가 3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몇 번째 바이트인지 0번째면 여기 블루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린이고 요건 레드. 하나의 바이트 값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각각의 그 채널 값이 50보다 작으면은 1을 리턴해서 제로 CNTB를 증가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50보다 0에서 255 사이에 각각의 채널이 값을 가질 텐데 그 중에서 50 이하의 값을 가지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세서 나중에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자, 결국 이제 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이터 바디의 메모리 사이즈가 얼마가 필요하냐 하는 거는 number of columns 곱하기 number of rows 가로 곱하기 세로 픽셀 수죠. 픽셀 수에다가 그 다음에 채널의 수를 곱합니다. 컬럼이면 3이 곱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의 뎁스. 채널의 뎁스라는 거는 채널 보통 8비트 겠죠. 보통 8비트.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16비트가 될 수도 있고 요게 32비트, 64비트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화를 했다면 10 곱하기 15는 이제 전체 픽셀 수죠. 그리고 채널이 3개니까 3을 곱해줘요. 그리고 각각의 채널이 8비트니까 이제 8을 곱해주면 총 4800비트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600바이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계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M 컬럼, M rows, M channels 여기까지가 여기랑 똑같은 거고요. 그 채널 뎁스를 알아내는 함수, 그 멤버 펑션은 lm 대문자 s 사이즈 1이에요. 요거는 잘 안 쓰는 멤버 펑션인데 이런 게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m.depth 이거를 요거 대신에 쓰려는 유혹에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를 부르면은 이런 depth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상수값이 리턴돼요. 8U 타입이냐 8S 타입이냐 16S 타입이냐 따라 가지고 0, 1, 2, 3, 4, 5 중에 하나의 숫자가 그냥 리턴될 뿐입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설명을 제가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아까 앞에 주의하라고 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초기화할 때 이렇게 어사이먼트 기호를 가지고 하면은 헤더만 복사된다고 했죠. 요 밑에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브젝트 그 생성자 컨스트럭터 중에서 이제 아무것도 인자가 없는 거, 인자가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매트 오브젝트를 인자로 하는 그런 생성자, 이 두 가지 생성자인 경우는 이제 실제 바디가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이 컬럼하고 로우하고 명시를 해주고 그 픽셀 타입을 적어주면은 기억 장소까지 할당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기억 장소를 따로 할당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클론이나 카피2 함수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코드 예제가 있죠. 여기에 외부에서 파일을 읽어들여 가지고 img에다가 저장했어요. 일단 img에다 저장하고 그 img의 이미지 크기를 리사이즈를 했네요. 예. 사이즈가 요 사이즈 함수가 앞에 나오는 게 width라고 했죠. 그러니까 폭이 300이고 높이는 그 300에 맞춰서 원래 이미지하고 원래 이미지의 비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금 계산을 해서 이 높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img고요. 원래 내용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img를 m1이라고 하는 맵타입 이제 가리키게 해주는 거죠. 사실상 그냥 포인팅 하는 거예요. M2, M3, M4는 헤더만 만들어져 있고 내용이 아직 없는 거고요. M2가 또 여기 어사인이 되니까 M2가 같은 이미지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M3는 클론을 하죠. 이미지를 클론해가지고 즉 복제를 해가지고 요거랑 똑같은 거를 여기다 복제해가지고 다른 메모리를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img copy2를 해서 M4를 만드는데
카피 투나 클론이나 똑같습니다. 결과는 새로운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거기에다가 복제하는 거죠. 자, M2를 원래 읽어드린 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값을 BGR 해가지고 약간 파르무리한 값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를 바꾸는데 바꾸면은 M1과 M2가 한꺼번에 바뀌겠죠. 그걸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M1, M2가 같이 바뀐다. 그래 M3는 레드로 하고요. M4는 그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M4는 그린, M3는 레드. 이렇게 그러니까 M3하고 M4는 독립적으로 색깔이 바뀌는데 M2하고 M1은 서로 연동돼서 같이 바뀐다는 것을 이 자료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입출력, 드로잉, 또 파일 읽어서 보이기 이런 것들을 설명하겠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미지 파일을 읽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 파일 이름을 써주고 큰 따옴표 안에 파일 네임을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가 0 또는 1이 돼요. 컬러를 읽을 것 같으면 1이고요. 그레이스케일을 읽을 것 같으면 0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imread라고 하는 지금 함수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얘는 리턴 값이 바로 맷 타입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파일의 경로가 요게 지금 이름만 쓰면 상대 경로가 됩니다. 상대 경로는 그 파일을 찾을 때 패스의 시작점이 어디냐 하면은 요게 조금 운영체제마다 다른데 엑스코드 비주얼 그 맥OS에서 쓰는 엑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 경로의 시작점을 환경 설정에서 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엑스코드에 설정에 가시면은 그 프로젝트 폴더 워킹 디렉토리 디렉토리 또는 워킹 폴더의 그 경로를 정해주게 돼 있어요. 얘가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찾고요. 윈도우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 상대 경로 시작점이 프로젝트 폴더예요. 프로젝트 폴더가 시작점이 돼서 거기서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데이터 이미지 파일을 읽어올 때 여기 png 파일 확장자가 .png면 이제 png 파일을 생각하고 파일을 디코딩하고 jpg 파일도 읽어올 수가 있고요. bmp 파일도 읽어올 수가 있고요. 뭐 tif도 읽어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이미지 파일 양식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변화를 준 거를 파일로 라이팅도 가능해요. imwrite 이걸 쓰면은 이 img1을 파일로 생성해서 내 폴더에 저장을 해줍니다. 어디에 저장하냐? 프로젝트 폴더에 저장해줘요. 그리고 윈도우를 강제로 생성할 수도 있고요. 네임드 윈도우로. 그리고 이렇게 읽어드린 만들어진 이미지 내용을 화면에 띄울 때는 imshow를 쓰시면 됩니다. 그 만들어진 윈도우를 없애버릴 때는 소멸시킬 때는 디스트럭션을 할 때는 이제 여기 destroy window에서 파일 그 윈도우 네임을 써주면 돼요. 여기에 named window의 다운표 안에 있는 요 윈도우 이름이나 imshow에서 다운표 안에 있는 윈도우 이름이나 요 이름을 여기다가 똑같은 이름을 여기다 써주면은 그 윈도우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활성화된 윈도우를 다 죽이겠다 하면은 destroy all windows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를 호출해주면은 모든 윈도우를 다 닫아줍니다. 자, 여기 이제 example이죠. imread 써가지고 파일 읽고 요거를 example1이라고 하는 윈도우를 만든 다음에 그 윈도우에다가 띄워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을 기다립니다. 요 wait 키 함수가 없으면요 imshow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반드시 wait 키가 있어야 돼요. 여기 시간인데 미리세컨드 시간이에요. 0이라고 쓰면 무한대기고요. 0이 아닌 숫자를 쓰면 그 적혀진 숫자만큼 대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제 탁 히트를 치면은 키보드 히트를 하면은 이제 디스트로이 윈도우가 돼서 그 윈도우를 닫아버리게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네임드 윈도우를 안 부르고 그냥 I'm sure 바로 해줘도 괜찮습니다. 해보시면은 이거를 바로 부르면은 이 example1의 윈도우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은 만들고 그 다음에 I'm sure를 실행하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파일은 파일인데 비디오 파일이에요. 비디오 파일도 정지 영상하고 마찬가지로 현재 프로젝트 폴더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요 경로를 이렇게 상대 경로를 준 경우에는요. 요거는 AVI 확장자를 가진 건데 이거 말고도 MPEG-4 요것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동영상 압축 파일들을 이제 열어주는 게 있어요. H.264도 아마 될 겁니다. MP2도 아마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MPEG이라고 써도 될 겁니다, 아마. 자, 요거는 비디오 캡처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요. 비디오 캡처 요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때 요 생성자에서 파일 네임을 주면은 동영상 파일이 오픈이 되고요. 요거는 제대로 오픈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is opened가 이게 true가 아니면은 이제 return 1에서 프로그램 끝내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이제 while 루프를 돌면서 자, 결국 동영상이라고 하는 건요. 정지 영상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1초에 20 내지 30개의 정지 영상이 지나가면은 얘가 이제 동영상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동영상 파일을 열었다는 것은 1초 단위로 20개 내지 30장의 정지 영상이 들어있는 파일을 열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뭘 하냐면은 아직까지 읽지 않은 열지 않은 정지 영상 하나를 받아오는 겁니다. 동영상에서 한 개의 화면을 받아오는 거예요. 정지 화면을. 그래서 이 정지 화면이 제대로 이제 요게 뭐냐면은 지금 제대로 읽혔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읽혔으면은 브레이크를 안 하고 방금 읽은 거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정말 동영상이 1초에 30개의 정지 영상으로 구성된 동영상 파일이라면은 이 일을 1초에 30번 하면 되죠. 30번 보여주면은 돼. 그래서 다음 프레임에서 30프레임을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웨이트 키에 30ms 딜레이가 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하면 여기 33ms여야 되는데 33으로 고치세요. 네. 요거는 초당 30개의 프레임을 화면에다가 띄워주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보여주고 33ms 딜레이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또 프레임을 읽어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더 이상 읽어올 프레임이 없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다 끝났으면 이제 릴리스를 해가지고 이 오브젝트를 다시 메모리를 돌려주고 디스트로이 윈도우로 그 동영상 보여줬던 화면을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그림을 자기가 직접 그리는 함수예요. 그 맷 오브젝트에 여기는 이제 어떤 그림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 정보에다가 여기다가 어떤 라인을 하나 그리고 싶다 하면은 라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주면 됩니다. 에로드 라인 부르면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요. 화살표. 요게 첫 번째 인자가 요게 이제 캔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인자에다가. 인자를 보면 이제 라인을 그릴 때는 점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인의 색깔, 그 다음에 라인의 굵기 이런 게 있겠고요. 에로드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점이나 두 개 일단 주시면은 그 두 점을 잇는 선이 그려지는데 색깔은 이걸로 하고 굵기는 이걸로 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그릴 수 있어요. 이거는 직사각형을 그리는 건데 직사각형을 그릴 때는 이 렉탱글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점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점 두 개가 있으면은 그 두 개의 점을 선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줘요. 두 개의 점을 좌상과 우하를 삼아서 그려주고, 역시 여기도 이제 칼라를 줄 수 있고, 근데 두께가 있는데 이 두께를 마이너스 1로 하면은 이 내부를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렉탱글의 또 다른 그 호출 방법은, 생성 방법은 렉트라고 하는, 또 요런 렉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렉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가로, 콤마, 세로, 예, x, y 좌표, 그리고 width, height 이렇게 4개의 숫자로 된 그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숫자 4개가 안에 들어. 사이즈는 숫자 2개가 나오죠. 그거는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만 있는데, 렉트는 가로 곱하기 세로 정보 뒤에 있고, 그거 외에 좌표가 더 있어요. 요 꼭지점에 좌표, 절대 좌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미지상이 어디에 이 삼각형이 위치하는지를 알려주게 돼요. 렉탱글. 그 다음에 동그라미도 그릴 수 있는데요. 서클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중심점의 좌표. 그 다음에 여기는 지름겠죠. 점으로 두 개를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포인트 50, 50 중점의 좌표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5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선 컬러, 그 다음에 굵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도 쓸 수 있어요. 화면에 풋텍스트면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문자열을 여기 인자로 주고, 그 다음에 문자열이 적히기 시작하는 좌표, 그 다음에 폰트, 그 다음에 스케일, 그 폰트를 스케일링을 할 수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의 색깔, 글자의 굵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20,20에 요 메시지라고 하는 문자를 쓰는데, 폰트는 요 폰트, 폰트 헬시 플레인, 그리고 1이 이제 두께가 되어 있고, 색깔은 2525니까 여기 이제 화이트가 되겠죠. 화이트.